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압도적 승리에 따른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에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입니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저희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 경제, 안전, 평화, 민주주의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제삼 다짐합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습니다. 오로지 국리, 민복만을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께서 기대 속의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위대한 국민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요한 목사는 지난 2일 이렇게 밝혔었지요. 초중고등학교를 강서구에서 다녔던 인연으로 아주 간단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코멘트해보자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펴는 1차적 원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세 싸움의 성격 때문이다. 즉,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늠해볼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용산과 국힘당 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국정 운영에 더욱 고삐를 조을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이다. 용산과 국힘당 쪽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더 이상 이재명을 제거할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하면 몇 년 후 자신들에게 닥칠 가혹한 현실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힘당 편에서는 내년 총선 전체 결과보다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이 더 핵심 과제다. 용산과 국힘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반대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이재명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나아가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용산은 바로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고민과 처신도 꽤 복잡해질 것이다. 이재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서구의 승리는 곧 이재명의 부활이자 윤석열의 몰락이다 이거지요. 이러니 김용민 의원의 심리적 탄핵이란 말이 정확하지요. 감사합니다. 값진 승리와 정의로운 심판의 의미를 현실 정치에서 잘 구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윤 정부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윤 정부는 심리적 탄핵 상태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지요. 이러니 이제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윤석열 탄핵을 준비해야지요. 촛불 행동의 김민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돌입해 정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넘쳐나도 탄핵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지금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제소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분명하면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도록 국민과 일체가 되는 항쟁의 대우에 함께해야 합니다. 탄핵은 윤석열이 미워서 내지르는 외마디가 아니라 그 사유가 명백한 법적 사태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국민들의 청원이 아니라 권리이자 명령이며 국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주권자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의제의 본분입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의 다음 수순입니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공세를 보다 바짝 조여야 하며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압도적 패배를 겪고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로 진격해야 합니다. 촛불은 오늘 10월 21일 총집결합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 탄핵의 중간 과정으로서 한동훈 탄핵이 있지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하나같이 탄핵 사유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번 국감질에서 흥미로운 건 윤석열의 사명과 인사에 대해 한동훈의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강타하는데 일종의 이재인은 아니었을까요? 이탄 의원은 이번 사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결국 한동훈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겠지요? 사면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면을 보도하는 비리 입장에서 경제인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최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확립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로는 비리 경제인들 사면된 건 윤석열 정부 전까지 2명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비리 경제인이라고 하시는 카테고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경제인 사면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벌 총수만 한정해서 얘기해 봅시다. 재벌 총수 2013년부터 2명 이외에는 이 경제범죄로 사면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벌써 35명입니다. 이번에 혹시 벌금 추징액은 사면이 안 됐으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큼 사면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장관님 지금 범죄 피해자들 치료비 지원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납부했어야 될 82억 납부됐으면 그중에 상당 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일정 부분이 벌금 중에 일정 부분이 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사안이 제 말 그거다라고 하기에는 들어보세요. 좀 안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피해자 치료비 290만 원씩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걸로만 계산을 해도 82억이면 2,800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요. 최대치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 일부 나왔지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7억 추징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런 겁니다. 식의 잘못된 부분들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있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자, 본인의 개인적 생각은 달랐다. 이건 대통령이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추궁에서 한동훈이 기초적 정보만을 수집한다고 강조하는 것, 책임 독박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별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수집의 기초적인 자료를 분리한 그러니까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기초 자료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편향되게 조사됐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김도우 위원장님이 잘못되면 한동훈 장관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에 관련돼서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때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인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할 뿐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인사검증의 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사검증의 한 과정에 관여를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집되고 종합된 기초적인 자료라는 것이 부실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판단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할 뿐이다.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인사 관련된 질타에서 무조건 벗어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책임감 없이 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그리고 그것이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별히 인사에 관해서 개입하거나 그럴 부분에 차단은 분명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답변은 안 하시잖아요. 제가 1년 반을 했지만 제가 누구 밀어서 됐다든가 누구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하나라도 소문이라도 안 나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알 안 수가 그러고 없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 대상자를 상대로 어떤 정보를 모은다 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도 안 의원님, 해주시고 인사 관리의 문제상 그거를 공개할 수 그러나 있을 정보는 장관님, 없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상 보면은 참
부적격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이 계속 장관 후보자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추천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60% 이상의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맡고 있는 임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시면 또 그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게 장관으로서의 임무기도 하고요. 비판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들도 보다 정확한 비판하고 개선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듭 얘기하는 건 투명하게 그리고 양지로 옮기셨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제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들은 모르니까. 예? 위원님도 정부에서 정부를 운영해 본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 후보가 있을 때 후보들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다. 그럼 민정수석실만 욕하면 됐어요. 그럼 민정수석실 욕을 못 하셨죠. 아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야당이나 여당 같은 경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욕을 하거나 그 비난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관님 나와 계셔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면 장관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기초적인 자료를 모아서 올렸을 뿐이야. 우린 의견은 안 내. 나 욕하지 마.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럼 또 대통령실 얘기하겠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물론 상상의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올라온 자료 가지고 판단했어. 서로 그러면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그건 기우시고요. 지금 저는 분명히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곧 운영이 열리니까 제가 그 만약에 부분에 이거 대해서도 추천이나 판단이 비토 될것 권한까지 같고요. 행사하면 또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될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적인 자료를 모아서 올릴 뿐이고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자, 이러니 지난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소환해보면 장담컨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지지율이 박근혜 때처럼 급나간다. 제일 먼저 등 돌릴 사람은 한동훈이고. 지난 영장 기각을 통한 이재명 대표의 부활과 강서구의 심판은 이제 곧 윤석열과 국힘 진영 내부에 엄청난 균열을 가져오겠지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